안녕하십니까, 조다입니다. 자, 오늘 강철부대 1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조금 늦었죠? 왜 늦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날 10시 반에 하는데 뭐 프로그램 끝나고 뭐하고 하면 12시 넘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자거든요. 왜냐면 새벽에 항상 이제 제가 저만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야 되는 시간이어갖고 리뷰가 조금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적어놓은 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특전사 팀에 구여단 출신 있잖아요. 구여단 출신 중사님 잘생기신 분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동양적이게 생기시고 이렇게 무쌍이신 분. 첫 참호격투 하셨던 분 박문호님하고 그분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가짜 사나이 교관 중에 가짜 사나이 2 교관 중에 UDT의 엑스님 닮았습니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 다 소방이세요. 그래서 너무 닮았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진짜 제 말 한번 믿고 번거롭더라 한번 쳐보세요. 둘이 거의 도플갱어급입니다. 진짜 레알.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 웃기더라, 흥미롭다 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일화 보면서 좀 짜증났던 게 뭐냐면요, 이게 제작진의 설정이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들 팀이 다 우승한데 그게 너무 싫어요. 약간 좀 저는 그 사람들의 성격 그대로 뭔가 내추럴하게 좀 나오는 건 또 어떨까라는 어떤 부분인데, 뭔가 이걸 설정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색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 본 성격은 이게 아닌데 계속 자기들이 세대. 딴 사람들 와도 뭐 다 상관없대. 그 특수부대 할아버지가 와도 다 이긴데,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약간 좀 인위적이지 않나. 왜 한두 팀만 하면은 어그로 끌면 모르는데 여섯 팀 다 세대. 예. 뭐 특전사는 뭐 707 잡는다. 707은 특전사 잡는다. 뭐 UDT는 UDU는 뭐 HI 잡는다. UDT는 UDU 애들이다 막 하면서 너무 어그로를 끄니까, 원에서는 신선했는데 3에서는 막 그렇게 계속 뭔가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계속 분량을 허비하는 게 좀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구다리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 707 대원분들이 팀장 설정할 때 잠깐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오요한 대원이 실제로는 팀장이잖아요. 예, 실제 현역분들에게 편제로는. 근데 지휘관인데도 불구하고 팀장 자리를 홍 박사님께, 제가 이제 친애하는 홍 박사님께 물려주신 건 이런 부분이 멋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홍 박사님이 더솔저스 나갔고 이런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유경험자기 때문에 잘해줄 거라 믿고 리더 역할을 이렇게 맡기신 것이, 본인도 어쨌든 직책이 높으신 분이지만은 뭔가 팀이 잘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도 협의가 잘 되는 것 보니, 그래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예, 같은 뭐 제가 특전사 출신은 아니고 이제 707 대원들이었지만은, 그리고 뭔가 UDT 대원분들은 보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로건님 있잖아요. 로건님은 전라도 출신인데 제 주변에 있는 UDT 출신들은 대부분이 다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왜냐면 UDT 부대가 그 경상도에 있어서 대부분 경상도 출신들이 많이 지원하나 봐요.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고, 또 자기 동네에 있는 부대다 보니까 자주 노출이 돼서. 그래서 뭔가 UDT 분들은, 저희 와이프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뭔가 경상도 특유의 어떤 사나이 느낌, 날것의 느낌이 있어갖고, 또 UDT의 어떤 특유의 어떤 캐릭터 1, 2, 3의 어떤 특유의 캐릭터를 뭔가 느낄 수 있었던 느낌이지 않나 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기억에 남는 대원들을 이야기해보라면은, 저는 UDT에는 정종현 대원, 김경백 대원님, 그 다음에 707에는 오요한 대원님, 홍범석 대원님, 특전사는 박문호 대원님, 그냥 혼자 그냥 서포트라이트를 아직까지는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명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특전사의 분량 도둑은 그냥 박문호님이 아닌가 하고, HID는 이동규 대원님, 그 다음에 박용 대원님, 그분은 또 해경의 현직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실력이 뭔가 지금도 입증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현역에서 계속 단련을 하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또 UDU에서는 고인호 대원님이 비주얼도 있으시고 또 전에 했던 방송 경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분량의 어떤 도둑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아직까지는 존재감을 많이 비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이비실 대원은 4명 다 이제 네이비실 그린베레라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나오던 인물들을 강철부대에 섭외했기 때문에 그냥 환상감에 사로잡힌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분량을 많이 잡아주기만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진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나 밀떡들은. 왜냐면 영화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한국 특수부대 예비역분들하고 겨루고 있고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의 어떤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물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더솔주스에 나가봤지만은 뭐 20명, 그 다음에 마스터들 포함하면 뭐 25, 6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진짜 잘했는데 분량 하나도 안 나온 사람들 많고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뛰어봤지만은 이런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혼자서. 아, 이 사람은 진짜 TV에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분량 많이 나오겠다. 왜냐면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고 내가 현장에서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본 게 있다 보니까. 근데 편집하면서 다 날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게도 더솔저스 할 때 되게 분량을 많이 잡아먹었지만은 제가 분량을 되게 많이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지 덕지하게. 근데 진짜 아예 곱빼기도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아쉬울 정도로. 그래서 강철부대 3에서도 뭔가 다양한 분량 분배와 그리고 지금은 되게 많이 6개 팀으로 수축돼가지고 이 뭐냐 많은 어떤 뭔가 부잡스러운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어떤 분량 분배와 또 이제 숨은 고수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그 다음에 장점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범석 사수님이 처음에 막 인터뷰할 때 뭐 707 특전사를 막 도발하고 그 다음에 우승하려고 나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저는 인위적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범석 사수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운 건 농담이고요. 제작진들이 엄청 푸시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범석 사수님이 제가 아는 범석 사수님이 실제 성격상 뭐 유명해져가지고 성격 바뀔 사람도 아니고 이 뭐랄까 그렇게 도발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더솔저스에도 제가 같이 미션 해보고 해봤지만은 그냥 그때도 막 저한테 이랬어요. 아, 그냥 승준이 뒤에만 보고 따라가야겠다.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게 잘 못한다고. 병석이나 승준이 뒤에만 보고 따라가야겠다. 짱짱한 애들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예. 그러면 자기가 1등 할 거면서. 예. 그 정도로 이제 겸손한데, 강철부대에서는 약간 좀, 다 빌런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범석 선배님이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너무 그런 캐릭터를 입히려고 하다 보니 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좀 이제 저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범석 선배님은 그냥 겸손하면서 그냥 내추럴한 그 성격대로 인터뷰나라든지 캐릭터가 나가면은 전 그거대로의 또 멋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막 다 죽여버리겠다, 이번에 우승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런 말을 시키고 캐릭터를 잡으니까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인위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또 특전사 막 본석 사수님 막 이랬어요. 특전사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러긴 이야기 안 했고 약간 워딩이 이랬어요. 워딩이 약간 특전사들은 약간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자기한테 비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약간 겸손계 교과서인 분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제작진들이 푸시했겠구나. 아, 이런 말 안 하시면 방송 출연 못해요, 뭐 이렇게 극단적이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약간 비하인드가 느껴지고요. 하고 또 1화 촬영지가 이제 약간 망망대에 배를 세워놓고 찍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는 홍범석 선배님 소개로 제가 KBS에 약간 좀 해상 관련된 서바이벌을 하는 곳에 보조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거기서 제가 똑같은 비슷한 해경 배를 타고 이렇게 미션이나 막 이런 걸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큰 배를 그 좋은 기회에 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드론이 광각으로도 찍고 있고 카메라맨들이 그 배를 둘러가지고 찍고 있잖아요. 그 큰 배도 있잖아요, 망망대에 그 정도 망망대에 세워놓잖아요. 배가 떠밀려 가더라고요. 저희도 그 배를 세워놓고 계속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배가 계속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배가 또 시동 켜가지고 그 큰 배가 또 좀 움직여 놓고, 안 그럼 또 물살에 또 떠밀려 가면 또 이렇게 해놓고 해서 그 배가 정박을 했거나 아니면은 시동을 켜서 약간 미미하게 움직이면서 물살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서 센터를 잡았거나, 아니면은 배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도 드론이 계속 이렇게 센터를 잡아줘가지고 그 카메라 각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건 이제 제가 촬영해봤던 어떤 유경험자가 아닌 이상 이런 디테일한 어떤 카메라 각도라든지 이런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던 어떤 저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리뷰의 어떤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분량을 이제 약간 좀 유명인들하고 또 뭔가 특징이 지금 좀 뭔가 잘생겼고 그리고 뭔가 흥행할 것 같은 사람들 위주로 분량을 많이 몰아버리더라 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선 1화긴 하지만은 아직 장기적으로 아직은 회차가 많이 방영 안 됐지만은 거의 안 비추는 사람들은 많이 안 비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 왜냐면 다 같이 힘들게 이제 출연했잖아요. 저도 출연한 사람이고.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나도 고군분투했고 이 사람도 고군분투했지만은 이 사람은 분량에
한 사람이 한 15분 나와버려.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에. 근데 이 사람 한 1분 나와. 그러면은 1분 나온 사람은 다 같이 고생했는데 굉장히 아쉽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참가해보니 이런 거에 있어서 울고 웃고 한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는 약간 제작진들이 의도하는 바는 집안 싸움 대결로다가 강철부대 1에서도 약간 좀 특전사가 707이 특전사한테 어그로 끄는 그런 걸로 초반에 이제 흥행을 폭발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좀 집안 싸움으로 그리고 또 다 약간 진짜 친하지 않은 느낌으로다가 진짜 투쟁 뭔가 전쟁하러 온 느낌의 어떤 눈빛으로 어그로로 해가지고 약간 구도를 잡은 것 같아요. 싸움 구도를. 그래서 특전사는 707, UDT는 네이비실, 그 다음에 UDU는 HID 해가지고 집안 싸움 느낌으로 사격 대결을 했었고 집안 싸움으로 지금 참호격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구도를 초반에 잡고 시작하는 게 그래도 흥행이나 초반에 어떤 불을 지피는데 좀 나쁘지 않은 어떤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특전사하고 또 707하고 이렇게 사격 대결 했었을 때 안 봐도 저는 707이 이길 줄 알았고요. 사격 폼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그냥 총 잡고 뻗었을 때 딱 바로 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대장님께서는 사격을 많이 못 해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특전사 임무 자체가 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권총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707처럼 이렇게 전문적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산에서 작전해야 돼. 1년 중에 뭐 천리행군 해야 돼, 해상훈련 가야 돼, 고등산하기 해야 돼, 혹한기 가야 돼, 뭐 중대전술 해야 돼 하다 보면은 1년에 굉장히 다른 훈련 하기도 되게 바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사격술, 이런 정밀 사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실력이 부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임무 특성상 707이 굉장히 유리한 어떤 강철부대 미션이 주류입니다. 주류. 그래서 특수전 팀이 저는 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대장님의 총기 파지법, 그 다음에 이렇게 짜들이란 게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손의 어떤 모양, 이런 손에 몸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 어떤 정도, 그런 것들이 그 707의 막내 대원님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잘 쏘고 자신감 있는 어떤 폼이고 눈빛이고 그런 어떤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혼자서 보면서도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특전사가 뭐 약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임무 자체가 권총 사격을 많이 할 수 없는 부대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현재상 인원들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잘하는 어떤 특전사의 어떤 구다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산에서 하는 게릴라 작전들 뭐 이런 것들. 그냥 같이 또 특전사라든지 707라든지 교육을 받거든요. 장기 자원들은 상사 고급반 교육, 뭐 중급반 교육 받는데 중급반 교육만 뭐 이렇게 들어가 보더라도 특전사분들이 워낙 행군을 많이 하기 때문에 707분들은 행군을 이제 좀 안 하고 어떤 C과정 위주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릴라전, 산에서 하는 특수전 훈련할 때 이제 707분들이 많이 고전한다 이런 어떤 썰들이 돌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707 전력이 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어떤 잘하는 어떤 상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미션들 있잖아요. 권총 사격 미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어떤 저격수 미션,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표적지에 사격하는 미션 이런 거는 특전사하고 707 단면적으로 봤을 때 UDT 특전사 단면적으로 봤을 때 UDT가 유리하고 707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지금 나온 특전사 부대는 전부 오리지널 특수전 팀 게릴라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따로 컨텐츠로도 풀겠지만은 정찰대 출신, 그러니까 특임대 출신하고도 좀 약간 믹스해가지고 했으면은 전력 밸런스가 좀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들어요. 강철부대 1, 2에서는 잘만 특임대하고 이렇게 믹스 시켜놓더니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약간 특전사를 내리치려고 하는 건지 전력이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이게 실제로 반영 많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힘있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이비실에서 이제 그린벨의 대표로 유일무이한 윌, 같이 이제 제가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던 더 솔저스의 윌 대원이 이제 사격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땡기더라고요. 그게 뭐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땡기는데 네이비실이라든지 그린벨레가 이야기했죠. 우린 실전 사격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진짜 핑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전 사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표적지에다 정밀 사격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 맞췄냐 안 맞췄냐, 적을 사살했냐 안 살했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빨리 쌓아야 된다. 실제 상황이지 않느냐. 언제 10초 동안 쌓습니까? 10초 동안 더 적 겨누다가 상대한테 이미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 겨눌 시간에 여러 발을 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한대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표적지에 이렇게 정밀 사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트렌드는 또 어떤 거냐면은 어깨에 맞든 백근형에 맞든 목근형에 맞든 콧구멍에 맞든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해요. 빠른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어쨌든 표적지에 들어갔잖아요. 배에 맞았잖아요. 8점 맞아도 배에 맞은 거고 10점 맞아도 뭐 심장에 맞은 거예요. 맞췄냐 안 맞췄냐, 적한테 살상을 줬냐 데미지를 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역에 있는 부대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10초라는 긴 시간을 주고 정밀 사격하고 이게 실전 상황에서는 너무 이게 많이 동떨어지거든요. 왜냐면 10초 동안 뭐 적은 가만히 있습니까? 쪼고 바로 쏘지. 그래서 이런 훈련보다는 실제 상황에 맞게 네이비실이나 그린베리가 했던 말처럼 쏘고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표적이 이렇게 인형같이 사람 모양으로 된 표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테러 훈련을 해보면은, 제가 2010년도 11년 12년도 때 대테러 훈련할 때도 사람 표적 모양을 우리가 많이 프린팅 해가지고 뭐 수염난 서양 사람의 표적, 흑인 표적, 여자의 표적을 이렇게 실루엣으로 이렇게 표적을 따다가 붙여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적에 들어가면 하고, 거기서도 뭐 얼굴을 맞췄냐, 모잠비크 사격했을 때 뭐 몸통에 뭐 맞췄냐 했을 때마다 그게 또 약간 좀 성과가 틀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췄냐 안 맞췄냐로 이렇게 따지는 게 네이비실이나 그린베리처럼, 그게 저는 진짜 맞는 훈련이고, 실제 전쟁에서도 그런 훈련 방식이 저는 효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약간 그 번외의 어떤 미션에 연연하지 않은 어떤 이런 쿨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또 이제 특알 모신 분들이 저 사람들 진짜 저도 사격 못하네, 네이비실 뭐 그린벨에 겁나 폼 잡더니만, 쟤네들 결국엔 지네 UDT한테.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맞췄냐 안 맞췄냐예요, 얘네들은. 진짜로 실제 사격 훈련하고 얘네들은 트레이닝 할 때. 그래서 쪼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우다다다 갈기고 연발 쏘고 막 모장기비 그 사격하고 더블탭 쏘고 이러기 때문에 탄소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는 뭐 통제된 뭐 그 사로 안에서 통제된 통제관에 의해서 사격을 굉장히 인위적이게 수동적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 전쟁에서는 그게 머슬 메모리로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효율이 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하고, 지금 많이 바뀌는 추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쨌든 진짜 졸라 필요 없는 훈련 툴이다 그거.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진짜 이거는 예능이기 때문에 하고, 또 뭐 어떤 것들을 어쨌든 점수를 매겨야 되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팀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살상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미션 하겠다고 사람 죽일 수는 없으니 표적으로라도 이렇게 평가를 매겨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 이거의 어떤 예능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다라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예능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호격투 겁나 비중 있는 미션처럼 항상 1, 2, 3에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참호격투 나오고, 그래서 박문호님께서도 굉장히 뭔가 빛을 발했고,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서. 그래서 특전사팀이 G07을 이기는 구다리까지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치만 이거 정말 참호격투에서 제가 전 컨텐츠에서 제가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중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강철부대 3에 제가 만약 출연했다 대원으로, 저는 이 사활을 걸지 않을 겁니다. 참호격투가 이게 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투기 미션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 잘못해가지고 어디 불러지고 어디 하나 이렇게 삐고 하면은 실제 다른 미션하고 뭐하고 할 때 지장이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우승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철부대 3 나간다? 우승하려는 목표로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부상이라든지 사소한 걸 당하면 안 돼요. 참호격투에서 처절하게 졌다고 해서 집에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너무 사활을 안 걷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또 홍범석 대원님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사활을 건다는 모습이 안 들었어요. 예, 이게 제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홍범석 선배님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대조를 안 해봤고 대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느낀 시청자로 보면은 이 미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전력을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미션들도 해야 되니까. 예. 여기서 괜히 뽕 다 뺐다가는 나중에는 진짜 개털돼가지고 어디 다치고 발목 접지르고 손목 나가고 했다가 딴 데에서 사격 못하고 총 못 들고 잃어버리면 나가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도 잘 계산하고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참호격투 맨날 초반에 뭔가 남성미 뿜뿜 시키고 상의탈이 시키고 해가지고 뭔가 흥의 유도의 목적으로
더 솔저스든 국가가 부른다든 강철부대 1, 2, 3든 다 참호격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활을 걸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가 대원들도 혹시라도 이후에 참호격투 해가지고 부상자가 발생이 없기를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좀 뭔가 그것도 있어요. 기원도 있어요. 예. 왜냐면 괜히 이기서 초반에 다쳐버리면은 페이스 말려가지고 팀에도 지장돼 나중에 향후에 있을 여러 미션에 있어서도 퍼포먼스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박문호님이 지금 참호격투 때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서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우세하게 이긴다라고 한들 참호격투용인 아니잖아요. 예. 박문호님이 앞으로 있을 미션이 총 쏴야 되고 움직이는 표적 쏴야 되고 테러범 잡아야 되고 대테러 미션 해야 되고 산 뛰어야 되고 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잠수해야 되고 패들링 해야 되고 뭐 보트 캐리어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미션들이 예측 불허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기 뭐 격투기 선수 뭐 UFC 대회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참호격투 지금 1화만 했다라고 해서 특전사가 707 잡겠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특전사한테 많이 기울었는데 이거는 방심이라는 거죠. 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모저모 제가 1화를 보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중에도 제가 보충해가지고 컨텐츠 좀 더 올릴게요. 제가 왜냐면 지금 계속 일을 하면서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휴무 때는 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톤과 좀 정리된 어떤 썰로다가 정리해갖고 리뷰 이후에 또 추가 정보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